접착은 무엇으로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접착을 하는 장비가 있겠죠? 앞에 보이는 장비가 바로 접착기의 한 종류입니다. 박스가 벨트에 실려서 앞으로 이동하면서 접히고 접착액이 도포되면서 접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길게 장비가 늘어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같은 형태의 단상자 박스라도 접착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착 방식이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상품을 박스에 기계가 넣어주는 자동 포장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바뀝니다. 접착에서 불량이나 문제가 생기는 이슈는 대표적으로 옷이가 터지거나 아니면 이제 자동 포장을 할 때 뚜껑이 걸려서 잘 닫히지가 않거나 또는 그 접착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박스가 틀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상당수는 안녕하세요. 박스맨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박스를 완성시키는 공정인 접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만드는 마지막 공정은 접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상 접착 이후에 박스 만드는 공정은 만들어진 박스에 부가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접착을 하지 않고 오로지 접기만 해서 박스를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용 박스는 접착을 해야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인쇄부터 후가공 그리고 톰슨까지 접착 잘못하면 박스 잘 만들어 놓고 박스가 제대로 완성이 안 되는 것이죠. 접착은 무엇으로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접착을 하는 장비가 있겠죠. 앞에 보이는 장비가 바로 접착기의 한 종류입니다. 박스가 벨트에 실려서 앞으로 이동하면서 접히고 접착액이 도포되면서 접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길게 장비가 늘어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접착기를 영어로 폴더 글루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접고 풀로 붙인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전에 충무로 을지로 등지에서는 접착기 하나면 부자 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접착기 돌려서 빌딩 올리신 그런 사장님도 있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만큼 돈이 되던 일이 바로 접착이었습니다. 영상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직접 찍은 영상이 없어서 역시 그 에이스 기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중에서 한 장면을 cap처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점차적으로 접히면서 접합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저 뒤에서부터 날개가 이렇게 접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접히면서 여기 이렇게 접착이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접착이 자동 접착기에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보통 이제 마닐라지로 만들어지는 그 양산형 박스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접착이 접착기에서 작업되는 자동 접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조가 복잡하거나 수량이 너무 적거나 혹은 접착기로 작업되기 어려운 박스들은 수접착, 즉 사람이 손으로 접착을 합니다. 아무래도 접착기로 접착하는 박스들은 형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구조의 박스다 싶으면 수접착으로 작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과일이나 감자, 고구마 같은 농산물을 담는 박스들을 보면 아마 스탬플러 심 같은 철심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주로 무거운 박스를 담거나 두꺼운 골판지로 큰 박스를 만들 경우에 철심 접합을 합니다. 아무래도 접착액으로 붙이면 견딜 수 있는 무게의 한계가 있고 또 두꺼운 골판지로 큰 박스를 만들 때는 일반적인 접착으로 작업이 불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박스 접착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혹시 3면 접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 지금 하단부에 보이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 형태의 박스가 보통 3면 접착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아래 부분에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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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곳을 이렇게 접착을 하면 바닥이 여기 보이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도면에서 아래 하단 부분을 이렇게 두 군데 접착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여기가 만약에 이 지금 위에 뚜껑과 같은 형태라면 위쪽 뚜껑, 아래쪽 뚜껑에서 맞뚜껑 단상자라고 보통 하는데요.
맛뚜껑 단상자 같은 경우는 여기 뚜껑이 이렇게 고정이 되지 않으니까, 테이핑을 하지 않으면 그냥 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3면 접착을 하면 바닥이 이렇게 잘 열리지 않도록 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면 접착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 곳을 붙였는데 왜 3면 접착이냐? 자, 허리 있죠. 이쪽 옆부분도 접착이 들어가서 접착하는 면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곳이다 라고 해서 3면 접착입니다. 그리고 3면 접착을 하지 않아도 하단부를 좀 더 잘, 맛뚜껑보다는 좀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보이는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자, 접착은 허리만 하나 하는 단면 접착인데요. 하부에, 이것도 이제 많이 보신 박스 형태일 텐데, 이렇게 그 조립식으로 끼우면 바닥이 이렇게 되고, 이러면 이제 물건이 하단부로는 잘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단면 접착이 있고 그 다음에 3면 접착이 있으면 뭐 4면 접착도 있겠죠. 4면 접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 같은 거 배달시키셨을 때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 이런 트레이. 그런데 이게 왜 4면 접착이냐라고 하면 여기 각 모서리가 다 접착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4군데를 붙였다라고 해서 4면 접착이고, 물론 4면 접착이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형태의 4면 접착도 있습니다. 그리고 6면 접착도 있고 뭐 8면 접착도 있는데, 이제 간단히 이야기해서 한 6면 접착부터는 좀 특수 접착이라고 해서 조금 더 접착의 난이도가 있고 이제 비용도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죠. 아까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같은 형태의 단상자 박스라도 접착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착 방식이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상품을 박스에 기계가 넣어주는 자동 포장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바뀝니다. 아까 보신 3면 포장의 경우는 박스를 펴서 상품을 넣고 닫기만 하면 포장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제품 무게에 따라서도 박스의 하단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접착 방식이 바뀝니다. 특히 이제 농산물 박스 같은 경우는 두꺼운 골판지를 사용하고 내용물의 무게도 잘 견디기 위해서 철심을 사용을 합니다. 혹시 이제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 지금 안쪽에 여기 철심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요런 박스도 아마 농산 박스 보셨을 거예요. 여기도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철심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좀 강한 무게를 견뎌야 된다라고 하면 두꺼운 골판지를 사용하고 이렇게 철심으로 박스를 일종의 접착 같은 것을 하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이제 이압 접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종이가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이즈가 한계가 있잖아요. 장비 사이즈도 한계가 있고 종이 사이즈도 거기에 맞춰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아주 큰 박스를 만들어야 되거나 큰 쇼핑백을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큰 쇼핑백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으로는 그런 큰 쇼핑백을 만들기 어렵겠죠.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이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뭐 전지 사이즈 대략적으로 뭐 1000에 700이다. 1000mm 곱하기 700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쇼핑백들 보면 그것보다 훨씬 큰 그런 쇼핑백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두 장을 이압 접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장에 그 종이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한 장씩 따로 가공을 해서 만들어서 두 장을 붙이는 이압 접합 같은 것도 그 접착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착을 할 때는 접착제는 어떤 것을 사용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이제 풀로 붙인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풀은 보통 그 폴리졸, 뭐 포리존, 뭐 이런 브랜드로 나오는 PVC 에멀전 수성 접착제입니다. 저렴하고 무독성이지만 좀 물에 약한 편이고요. 마치 이제 이 뭐 폴리졸, 포리존 이런 뭐 브랜드는 우리가 스탬플러를 호치케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마치 이제 뭐 대명사가 된 뭐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접착제를 폴리졸과 같은 뭐 특정 브랜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폴리졸이 접착제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했죠. 하지만 폴리졸 같은 계열로는 라미네이팅이 된 코팅 원단과 라텍스 계열의 코팅 스킨지들은 접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PU풀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PU풀은 폴리우레탄 계열 접착제입니다. 접착력이 강하고 내구성이
그리고 한멜트 접착제라는 게 있습니다. 한멜트 접착제는 이제 고체 상태의 열 가소성 접착제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게 있어서 그걸 녹여서 붙인다는 얘기예요. 케이크 박스처럼 크기가 커서 접착 후 노끈으로 이제 묶어놓기가 어려운 그런 형태의 박스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멜트는 좀 온도에 민감한 이슈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이게 잘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 환경의 온도가 너무 낮지 않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접착을 하는 경우에는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편인데요. 복잡한 지기 구조를 접착할 때는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면 이제 바로 붙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으로 그리고 식물성 접착제는 사용량이 아직은 이제 적은 편이고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그때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접착에서 불량이나 문제가 생기는 이슈는 대표적으로 오시가 터지거나 아니면 이제 자동 포장을 할 때 뚜껑이 걸려서 잘 닫히지가 않거나 또는 그 접착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박스가 틀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상당수는 접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톰슨과 그 목형 쪽이 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형과 톰슨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그 접착으로도 약간씩은 좀 보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가끔 그 박스를 뜯어보시면 접착면에 이렇게 미싱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여기 이런 점선 자국, 이게 이제 미싱칼이 찍혀 있는 건데 혹시 이제 보신 적이 없다면 다음에 한번 이렇게 박스 옆에 접착면 뜯어보시면 이런 자국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그 박스 접착면이 이런 미싱 홈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미싱칼로 자국을 만들어 두면 접착액이 골고루 좀 잘 흡수가 되고 접착 효과가 높아져서 박스가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런 미싱칼 자국을 만들어 둡니다. 끝으로 접착 관련 노하우와 팁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보통 접착하고 나서 노끈으로 묶어서 박스를 고정을 하는데 이 경우 박스가 손상이 되거나 약간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박스는 크게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좀 디스플레이에 민감한 화장품 케이스 같은 경우 그런 용도로 디스플레이용으로 사용될 박스라면 노끈 대신 필름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는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접착제가 이제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의 접착제 관련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스 제작할 때 특히 이제 접착 관련된 부분은 이제 박스 공장에 물어보고 소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묶어놓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미리 소통을 해서 조율을 잘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접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에 얼마나 큰 힘을 받는지 잘 아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스.